오늘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 매매를 해라,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해라, 역배열을 매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말은 쉽지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세 매매를 잘하게 되기까지가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이 좀 걸리더라고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매매를 해보면 우상향하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손은 이제 우하향하는 종목에 손이 가는 거죠. 그죠? 이걸 고치는데 빠르면 3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매매는 자기가 자꾸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고 또 차트도 그림도 그려보고 매매도 해보고 복기도 하고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추세 매매 타이밍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유한타증권 T레이더 HTS에서 이걸 자동으로 잡아내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역추세, 그러니까 역배열의 종목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매수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세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이는 추세, 하락 추세로 바뀔 때의 손절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의 포인트에서 거의 이제 8R은 추세를 형성하는 기업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혹은 내가 저렴하게 매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추세가 역배열 추세의 끝에서 상승 전환의 시초에 매수를 할 것인가, 혹은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간 눌림목에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 혹은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 꼭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좀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추세가 있다, 추세 종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결국은 주식을 매매를 한다는 거는,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세를 타고 있거나 혹은 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추세 초입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추세 초입 부분. 추세 초입 부분은 이제 역배열이면 이제 도망가야죠.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매매도 하면 안 되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에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추세 초입 부분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세 중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세의 중간.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좋은 게 다 알려지고, 그 알려진 마당에서 기업이라는 게 한 번에 좋아지면 바로 좋아졌다 끝난다기보다는 그 좋아지는 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객들 안 보내겠다, 그러면 잠깐 한 달 안 보내거나 두 달 안 보내는 게 아니라 3달, 4달, 1년, 2년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그렇게 추세를 타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그렇게 추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 중간에 들어가는 전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추세의 강화나 혹은 추세의 강화나 변환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쭉 지속이 되다가 가끔은 이게 점프를 하는 각도가 굉장히 우상향이 돼버리는 이런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의 변화는 추세가 이렇게 쭉 우상향이 되다가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단부를 이제 디디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이게 저점을 형성하던 중간 눌림목을 형성하던 부분이 이게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깨져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깨져버리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추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종목을 쫙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눌림목에 들어가서 계속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혹시 추세가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를 큰 손실 없이 손절이나 본절 정도로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차트에서도 보면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면 이런 구간 말고요. 그러니까 추세 상단 부분 말고 추세 하단 부분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추세가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절 정도에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과 2번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이게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절이나 뭐 약수익 아니면 약손절 정도로 하락 추세 전환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세의 상단 부분 3번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추세 변환에서 어느 정도 물린 상태에서 이제 손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상승 추세나 이제 하락 추세나 제가 볼 때는 20일 2편 기준으로 뭐 채널의 상단이나 하단 부분을 한 4번 정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상단 부분을 한 번, 2번, 뭐 이거는 개수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상단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 버린 거죠. 이 추세가. 그죠? 이 추세가 이제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는데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는 이 디딜 때입니다. 디딜 때. 딛고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추세 중간에 들어가서 물론 추세가 진행되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고 추세가 하락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본절 정도를 하고 나오려면 항상 추세의 하단 부분에 매수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하단 부분을 내가 재수없게 딱 들어갔는데 깨졌다. 그래도 리바운딩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팔고 나오는 자리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락 쪽 뭐 이렇게 역별로 쫙 나오고 있는데 추세 전환할 때 매수 자리는 어디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리가 추세의 상단 부분이 있죠. 상단 부분이 있으면 이걸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매수 안 해요. 여기서 매수 안 하고 돌파를 하죠. 그리고 딛고요. 재차 올라갈 때 바로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세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손절하는 자리. 뭐라고요? 이제 눌림목에 매수가 들어가야 우리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물론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에 들어갔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혹시라도 이 추세를 매매하시는 분들을 걱정하는 게 그거죠. 내가 너무 상투 잡을까봐. 그죠? 상투 잡았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에 매수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주식은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절 정도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올라가는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 부분에 잡아서 만약에 이 하단 부분을 깼다 그러면 잠깐은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때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런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려가는 종목들 볼 때 이제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상단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재차 그 전고점을 돌파할 때 요런 자리가 매수 급속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바닥 잡는 법도 키포인트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추세 강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강화는 약간 이런 건데요. 종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예, 거의 이제 미치시죠. 추세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한 번은 그냥 그 상단을 확 깨버립니다. 하다가 확 날아가는 경우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확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전고점까지 눌렸다가 그죠? 눌렸다가 터닝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추세 강화는 추세 전 그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고 다시 디디면서 올라갈 때 그런 자리가 나름 매매하기 괜찮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한미약품이 이제 추세대를 형성을 하면서 예,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하면 추세대 내에도 사실 이제 그림과는 틀린 부분이 뭐냐면 현실 주식은 뭐 그렇게 깨끗하게 그림처럼 자로 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그죠? 그림을 보더라도 예, 자로 잰 듯한 그림이 있습니까? 그런 그림은 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로 잰 것 같이 깔끔하지 않아요. 자로 잰 것 같은 거는 결국 사진이죠. 그죠? 그거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대를 잠깐 놓고 보시면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거를 보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딱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열심히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그죠? 하락 추세 때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거의 그러면 파동이 이제 하락 파동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추세 초입 부근에 매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추세 초입의 매수, 초입의 매수,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추세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예. 추세의 강화죠. 자 여기서 뻥 상단을 뚫어버리고요. 강화의 눌림목의 매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예, 매수 포인트 매수죠. 매수.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그죠? 자, 한미약품을 보시면 차트로 좀 그려지는 거죠. 자, 보시면 비슷하지 않나요? 자,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이제 비껴나는 거죠. 비껴나고 눌렸을 때 그죠?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도 보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하락 추세에 이거를 비껴나고 뭐 한 이쪽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매매 자리는 뭐냐면 추세대 강화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추세의 매수 포인트 때 하나, 둘, 셋, 뻥 오르고 눌렸을 때 이때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예, 이 자리가 되겠죠. 한번 아이고. 자, 여기서 하나, 둘, 뻥 올랐다가 눌린 딛는 자리,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싸다고 좋고 비싸다고 나쁘고 혹은 비싸다고 좋고 더 비싸다고 더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그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기법에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정답은 없습니다. 트레이딩의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나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전략은 무엇인가? 근데 그 전략은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해봤고, 테스트를 해봤고, 나에게 있어서 수익의 극대화, 혹은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자리들. 보통 트레이더 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자산운용본부 트레이더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제를 올립니다. 뭐 회사원 똑같아요. 트레이더도 뭐 별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증권회사 그냥 직원인 거죠. 그래서 헤드 트레이더한테 검증 받고,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무님한테 보고하고, 결제 올리고, 뭐 리스크 관리 팀이라든가 혹은 사장님한테 결제까지 나야 되거든요. 트레이더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본금 매매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나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그 전략은 얼마나 괜찮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겠다고 결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술적 분석은 정답은 없지만 자기만의 기법,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검증된 기법, 그러니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내 계좌에 수익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추천을 했던 자리들이고요. 이런 자리들이 수익률이 이제 꽤 많이 나오죠. 그죠? 끝까지 가져갔다 그러면은 뭐 50%도 나올 수 있는,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이런 자리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볼 때, 트레이더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 회원분들한테는 이런 추세 때 보는 거, 그 다음에 추세 그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트레이더를 이제 쓸 때 보시면, 네. 자,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네. 100%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추세의 초입 부근에서 바로 매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왼쪽 화면에 자리가 똑같이 일치하는, 즉, 역별의 끝에 자리에, 추세 변화되는 자리에 바로 이제 트레이더가 매수 추천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좋아했는데, 트레이더는 그보다 좀 전의 자리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추세가 끝나는 초반에 추천을 하게 되네요. 요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추세를 그리고 백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더 뭐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단하지만 이런 거죠. 음영이 표시된 데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음영이 끝나고, 끝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음영에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음영이 끝난 첫날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관심 종목들, 이제 역배열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관심 종목 표시를 해두고, 트레이더에서 음영이 해제가 됐는지를 항상 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기술적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트레이더를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나 솔직히 고수다, 중고수 이상은 된다라고 자신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반드시 트레이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때의 하단에서 역별이 끝나는 자리에 매수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음영이 표시가 되고 다시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레이더 강의, 특히 이제 트레이더 강의가 아니라 추세 강의죠. 추세 강화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추세의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자. 첫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자. 첫 번째 가르쳐 드렸고, 추세 중간 진행 부분에서 추세가 강화되는 부분에 추격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드시면 트레이더 차트 쓰시면서 이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